때 여러분들도 막 놀라셨잖아요. 막 박지원이 사표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소 이렇게 어저께 좀 찔러봤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이 간부도 좀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지은이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기까지는 한 80% 정도 팩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날 막 뒤집어 엎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박지원이가 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다. 뭐 김정은이가 암 수술을 받았다. 뭐 이래서 국정원에서 무슨 대책회의를 뭐 급하게 비상대책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박지원이가 사표를 내서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박지원이는 왜 사표를 냈을까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는 박지원이 사이에 마약 사범 네? 이건 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텔에서 20대 여자하고 흡입을 하고 그리고 박지원이 사이가 반입을 해온 마약이 굉장히 비싼 마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상류층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약하죠. 그리고 일부 상류층입니다만 아주 순도의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고순도에. 그래서 이 아주 고순도의 마약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중독성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런 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삼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니고 있나 회사를 재판을 다 받고 이거 삼성이 모르겠습니까?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삼성이 전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이재용이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아, 가서 좀 고생 좀 해봐. 오나. 아, 너무 좋지 뭐. 우리들끼리 재밌게. 좋아. 응? 뭐 우리끼리 해도 뭐 걔가 뭐 한 일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삼성의 이른바 사장단들의 행태가 요즘 아주 웃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삼성 사장단 중에 모 씨, 네, 이모 씨 이런 사람이 모 대형 교회의 장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형 교회의 장로들 뭐 모임이라든가 이러면 삼성이 돈을 다 대갖고 자기가 돈을 다 댔는지 삼성이 돈을 다 대든지 자기네 그 외에 용평에 어마무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탁 해갖고 뭐 이제 삼성과 무슨 친교의 밤 이런 걸 한대요. 이거는 물론 이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면 장로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협찬을 한다 이러면서 그 수십 명 되는 장로들한테 뭐 한 대에 몇 천만 원짜리 텔레비전 뭐 10대 그 다음에 뭐 삼성의 뭐 비스포크 뭐 이런 거 멋진 뭐 4,500만 원짜리 냉장고 뭐 10대 그리고 최소한 핸드폰 이래서 그 장로들이 거의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다 말하자면 삼성의 이 기념품을 챙겨 갖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노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뿌듯하게 내가 아이폰을 안 쓰고 삼성을 써줘야지. 삼성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덕적 해이, 삼성 사장단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정은도 지금 굉장히 수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대북 전문가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그분이 최근에 쓴 논문도 읽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이 건강 상태도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미 식량이 군량미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군내 비상시를 위해서 비축해뒀던 군량미까지도 김정은이 다 풀어놓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빈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 그 웰컴 투 동막골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이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배부르게 해주면 다 좋다 이러는데, 이게 저는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을 당의정을 입혀갖고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막 히트를 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진짜 무서운 쇠뇌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야말로 바닥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 자금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김정은의 이른바 사치품, 뭐 김정은 페트루스라든가 뭐 샤또마거라든가 이런 거 다 마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대로 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공군함, 이 통치 자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간부들을 다 김정은이가 휘둘렀죠. 근데 휘둘릴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입금, 죽으나 사나 입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김정은의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살을 찌운 거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일종의 이 도플갱어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 뭐 모든 거를 김일성처럼 했죠. 진짜 말년의 김일성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말년의 김일성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의 건강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하고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많이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뭐 20kg가 쑥 빠졌다고 하죠. 그래봤자 표시도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만큼 건강이 나빠져서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140, 150kg라고 합니다. 키는 17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한동안 박지원이가 얘기했던 게 김여정이를 후계자로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김여정이가 무슨 후계자를 하냐. 그리고 김여정이에 대해서도 김정은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쟤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말하자면은 핵을 가지고 마지막 불장난을 하든지, 아니면 핵을 가지고 엄청난 걸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체제 유지, 이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나는 스위스 같은데 우리 가족만 데리고 뭐 현송우리와 뭐 그 아새끼 뭐 이런 애 데리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YS 시절에 김일성이 그런 오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아주 어린 여자하고 사이에 딸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와 우리 가족만 보조 그걸 해주면은 나는 손들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망명,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서 김정은이가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이 뇌피셜도 있어요. 김정은이의 독살 부분까지는 팩트가 아닙니다만, 김일성이 망명을 할 테니까 우리 가족만 보존을 해달라 이런 오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이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팩트로서 뒷받침해 주는 게 이른바 중국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 문제 의미주도하게 여러분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쓰나미처럼 통일이라는 작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서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해서 보수 정권이 그 통일의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일본하고 잘 지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관계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이 과정에서 박지원이는 북한이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 새로운 도발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북한의 국정원장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입니까?